비염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요, 세라펩타제, 퀘르세틴, 브로멜라인, 오레가노 오일이 있습니다. 이 세라페타제는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게 비염에는 어떤 도움이 되나요? 비염에 특히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C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클라라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이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이 비염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염은 코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주요 증상은 재채기, 콧물, 코막힘, 코 가려움 증상 등이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서는 알레르기성 비염과 그냥 비알레르기성 비염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오늘은 비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그럼 박사님, 오늘 비염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염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요, 세라펩타제, 퀘르세틴, 브로멜라인, 오레가노 오일이 있습니다. 이 세라페타제는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게 비염에는 어떤 도움이 되나요? 비염에 특히 이제 항염증 작용으로 도움이 돼요. 이제 세라펩타제는 잘 모르시는데 이게 단백질 분해 효소인데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누에, 나방의 유충의 장내 세균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세라펩타제는요, 항염증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점액을 용해하는, 다시 말해서 이제 끈적끈적한 것을 풀어주는 그런 효과가 좋고요. 또한 비염을 포함한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이 이 세라펩타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감기약이라든지 이렇게 코 감기 이런 약들을 먹으면 굉장히 졸립잖아요. 네. 그럼 세라페타제는 이렇게 안 졸립나요? 이거는 단백질 분해 효소지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졸림 증상은 없습니다. 그럼 세라페타제는 언제 복용해야 되나요? 세라펩타제는 하루에 한 번 정도 드시면 돼요. 드실 때는 식후 2시간이나 식전 30분 전에 이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왜 식전 식후에 2시간의 그 간격을 띄우는 이유는 뭐예요? 얘는 단백질 분해 효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먹고 내가 세라펩타제를 먹으면 단백질만 열심히 분해해요. 염증 뭐 이런 거 줄이는 거 그런 거는 상관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식사 시간을 좀 띄어서 이제 좋아야지만 얘가 효과가 좋은 거고요. 특히 식후에 위산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세라펩타제가 분해돼서 효과를 잘 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띄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 세라페타제를 그 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네. 그럼 이것도 간 때문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먹으면 안 되나요? 세라펩타제는 주로 간이나 신장에서 대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어떤 분들이 성실하게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간하고 신장에 굉장히 무리가 되겠죠. 특히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간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세라펩타제는 장기간 3개월 이상 동안 섭취하시는 건 좀 자제하시고요. 좀 일단 적어도 조금 이제 효과가 나타났다. 그럼 이제 휴지기를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한 주에서 뭐 2주, 3주 정도 그렇게 드셨을 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항염증 작용이라던가 이런 또는 이제 그 점액을 용해하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잘 나타나고요. 한 이제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되면 좀 이제 위가 약하신 분들은 약간 속쓰림이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더 쉬었다가 다시 재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박사님, 근데 어린아이들도 비염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많죠. 예. 그럼 그런 아이들도 이거 세라페타제 그냥 먹어도 되나요? 어린이들에 대한 연구는요, 아직 부족한 상황이어서 어린아이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보통 세라펩타제는 이제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들한테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케르세틴을 가져오셨는데 우리가 보통 얘가 천연 식물성 항산화제로 알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뭐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해주는 도움이 되는 건가요? 퀘르세틴은 천연 식물성 항산화제고요. 항히스타민제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알러지 반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좋은 성분입니다. 비만세포와 호염기구에서 히스타민을 방출하는데 이것을 억제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비염의 증상들, 재채기, 코막힘, 그 다음에 코 간지러움 같은 것들을 억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염증을 줄여주고요. 아토피성 피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계절성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 퀘르세틴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복용하셔야지만 그 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세라페타제랑 그 퀘르세틴 둘 다 좋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항염증 효과에는 둘 중에 어떤 게 좋아요? 항염증 효과에는 세라펩타이제가 훨씬 더 강력해요. 왜냐하면 얘는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이제 염증 같은 것들을 없애주는 걸 다이렉트로 이제 효과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 퀘르세틴 같은 경우는 항산화 작용으로 그 효과로 인해서 염증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간접적인 효과라고 할 수가 있죠. 예, 퀘르세틴하고 세라펩타이제는 다른 기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둘을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브로멜라닌을 추천해 주셨는데 네. 우리가 브로멜라닌 하면 음. 이 천연 단백질 분해 효소로 인해서 뭐 음. 소화 그 흡수를 돕는다거나 네. 붓기 제거에 탁월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비염에는 어떤 도움이 되나요? 브로멜라인은요, 염증을 완화시켜줘서 우리가 염증 조절에 도움이 되고요. 점액 분비를 감소시켜서 우리 코 점막에서 이제 코가 막히고 가려움증 같은 것들을 완화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면역 체계를 조절해서 면역이 너무 과항진되지 않게, 너무 떨어지지 않게 조절해주는 작용을 하죠. 브로멜라인은 이렇게 식전에 먹었을 때와 이렇게 음. 식후에 먹었을 때 그 발휘하는 효능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네. 비염에는 언제 먹는 게 좋은가요? 비염에는 공복에 식전에 먹는 것이 좋아요. 예. 브로멜라인은요, 공복에 먹으면 소화효소로 작용하지 않고요, 염증과 붓기를 줄이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레가노 오일을 추천해 주셨는데 네. 이거는 비염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오레가노 오일에는 카르바크롤과 티몰 성분이 들어있어서요, 항균 작용과 그다음에 항산화 작용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점막 염증을 줄여주고요, 그다음에 코 막힘을 완화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근데 이게 오레가노 오일을 코에다가 바로 넣을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럼 어떻게 해야지 효과가 좋은가요? 첫 번째는요, 따뜻한 물에 오일을 한두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고요, 그 김을 이렇게 마시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이제 코로 김이 네. 들어가면서 촉촉하면서 이게 이제 가려움증도 많이 완화되고요, 이게 코가 뚫릴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얘가 이제 오일이다 보니까 코코넛 오일 같은 우리가 식용 오일에다가 섞어서 이제 그것을 같이 섭취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박사님이 우리 이렇게 네. 코 막혔을 때 네. 평상시에 이렇게 마사지로 인해서 네. 코가 뚫리는 마사지 같은 거 또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코가 막힐 때는요, 이 막힌 코를 이제 손가락으로 딱 눌러주시고요. 이쪽은 지금 뚫려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광대뼈가 있는데 이 광대뼈를 여기 있는 엄지손가락으로 꼭 눌러서 위로 약간 들어 올립니다. 들어올려요? 네, 그리고 코로 숨을 쉬시는데 이렇게 숨을 쉬고 그 다음에 후 이렇게 입을 하는 것을 한 10초 동안 해주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마사지까지 알려주셨는데 근데 이제 영양제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 영양제들을 한꺼번에 그냥 같이 먹어도 되나요? 브로멜라인, 세라펩타이제, 퀘르세틴은요, 함께 복용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개인 건강에 따라서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특히 브로멜라인하고 세라펩타이제는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이라던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코가 막히거나 막 음. 이런 증상들이 저는 사실 축농증이랑 네. 비슷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이 비염과 축농증의 이 차이는 어떤 걸로 구별하나요? 비염과 축농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염증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염 같은 경우는 이제 비염이 생겼을 때 코가 막히고 네. 이제 콧물이 났을 때도 코가 막혀도 이게 이렇게 맑은 콧물이 나타납니다. 네. 예, 그런데 축농증 같은 경우는 이게 염증 반응, 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염증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누런 코가 나와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코가 누렇냐 안 누렇냐의 차이로 이렇게 쉽게 구별이 그렇죠,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영양제들 이것들도 축농증에 효과가 있을까요? 축농증의 경우에도 브로멜라인, 세라펩타제, 그 다음에 퀘르세틴 얘네들은 다 염증을 줄여주는 거, 그 다음에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다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축농증은 이제 감염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영양제뿐만 아니라 약물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양학적 관점으로 들어가서 그럼 비염에 좋은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비염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요, 파가 있고요. 작두콩차 아세요? 네, 알아요. 좀 이렇게 커다랗고 네. 이제 티로도 많이 먹는 거. 맞아요. 검은 콩도 되게 좋고요. 여기에는 비타민 B나 또는 C, 뭐 비타민 A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질드롤 같이 생강에 있는 성분들도 우리가 이제 비염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미나리라던가 배나 연근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코가 아플 때 네. 어떤 분은 바세린을 발라도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연고를 발라도 아이고야. 된다고 이렇게 네. 의견이 나뉘더라고요. 네. 어떤 거를 바르는 게 낫나요? 바세리를 바르는 건요, 이제 코가 너무 이제 건조했을 때 그때 바를 수가 있는데요. 그 바세린을 이제 코 깊숙하게 바르면 이게 외인성 지방 폐렴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바르고 싶다든지 약간의 코 안쪽에 살짝만 이렇게 바르시면 좋겠습니다. 안연고 같은 경우는 그 항생제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제 세균을 죽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오래 쓰면 내성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박사님과 이게 비염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비염은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염을 이기시려면요, 이제 평소에 면역 능력을 잘 유지를 하시고요, 그다음 필요한 영양제들을 드시면서 이제 비염을 이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봄철 춘곤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